부정사가 부사로 사용될 때는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제 목적입니다. 목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 무엇을 하려고 라는 의미로 부정사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 went to a coffee shop to study 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나는 공부를 하러 커피숍에 갔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to study는 무엇을 하러 라는 의미가 됩니다. study는 자동사, 타동사 둘 다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영어 공부를 하러 커피숍에 갔다 라고 한다면 I went to a coffee shop to study English가 되겠죠. 부정사는 목적 이외에도 가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무엇을 하려면, 하기 위해서는 하려면 이라는 의미로 씁니다. 예를 들어서 to pass the exam you have to study very hard 라고 해봅시다. to pass the exam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통과하려면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you have to study very hard 너는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해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정사가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양보라는 것은 무엇을 하더라도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To study very hard. She didn't pass the exam. She couldn't pass the exam. 라고 하면 to study very hard.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she didn't pass the exam. 그녀는 시험에 떨어졌다. 혹은 to study very hard. You will not 부정적이긴 하지만 you will not pass the exam. 그러면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you will not 못할 거야. 즉 pass the exam 시험 통과를 못할 거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즉 문맥상 이것이 가정 뭐뭐 하려면 이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무엇을 하더라도 라는 의미인지를 문맥상 이제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사용할지 어떤 문맥에 어떤 식으로 어떤 의미로 사용할지는 사용자가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이죠. 자, 목적이나 가정 또는 양보 이외에도 결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아주 많이 쓰이는 표현은 아니지만 일단 어떤 동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왔는데 목적으로 해석을 해도 안 되고요. 가정이나 이런 양보로 해석을 해도 이게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대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She grew up. 그녀는 성장했다. 이제 어른이 되었다죠. 그리고 to be a singer 라고 해봅시다. 성장했는데 to be a singer. 가수가 되기 위해 자랐다. 이건 좀 이상하죠. 그리고 가수가 되려면 자랐다. 성장했다. 가수가 되더라도 자랐다. 이런 의미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뭐 해서 뭐뭐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뭐뭐 하고 뭐뭐 했다라고 해석이 되어도 무방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녀는 성장했고 자라서 가수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A lot of seeds were scattered in the field 라고 하면 많은 씨앗들이 뜰에 뿌려졌다. 그리고 얘들이 자라서 나무가 되었다. 라고 하면 and they became trees 이렇게 해도 되겠죠. to be trees 라고 하더라도 나무가 되었다. 도 되겠죠. 아니면 and they grew up to be trees 해도 되겠죠. 그리고 그들이 성장해서 그 씨앗들이 성장해서 나무가 되었다. to be trees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의 품사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부정사처럼.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정사를 어려워하시는 것도 있는데요. 사실상 부정사는 문맥만 정확히 파악한다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이 부정사가 아주 다양한 의미를 가졌다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물론 우리가 학습해야 될 어떤 내용이 많다라는 것도 되지만 내가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즉 나의 이제 어떤 언어적 영역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렵다라기보다는 이걸
학습함으로써 내가 더 많은 표현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신 것이 보다 발전적이고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부정사가 또 너무 많이 나왔죠. 목적, 그리고 가정, 양보, 결과까지 나왔죠. 근데 부정사는 한 6, 7가지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목적, 부사로 사용될 때. 근데 요 4가지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이 있죠. I'm glad to meet you. Glad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할 때의 부정사는 뭐뭐 해서라는 의미입니다. Good, glad 이런 감정을 나타내는 혹은 상태를 나타내는 이런 형용사 뒤에서 부정사가 사용될 때는 무엇을 해서 어떤 원인이죠. 이 원인이 되어서 이러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I'm happy to be with you. 너와 to be with you now. 너와 같이 있어서 행복해 인 거죠. 자, 부정사의 3가지 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동명사와 같이 부정사 또한 의미상 주어를 갖습니다. 의미상 주어의 형태는요, for 명사의 형태입니다. 즉, for 명사, 부정사가 나옵니다. 두부정사, 대개 두부정사죠. She opened the door to come in은 뭐예요? 그녀가 들어오려고 문을 열었다죠. 그녀가 to come in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없다라면 그 문장의 주어가 부정사가 나타내는 그 행위나 상태의 주체입니다. 그런데 she opened the door, 그리고 for me to come in. 이 come in 하는 게 저가 되는 거죠, 이제. for me. 내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들어오게끔 그녀가 she opened the door. 그녀가 문을 열었다. 이런 말이죠. 예를 들어서 it is very, very important. 매우 중요해. for you, 네가 to say that to her. 그녀에게 그걸 이야기하는 것은 이라고 되겠죠. It is very, very important to say that to her. 그러면 for you를 빼고 to say that to her 하면 그녀에게 그걸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누가 이야기하는지는 없죠. 그냥 그러한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너가 그런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for you to say that to her가 됩니다. 이 부정사가 나타내는 행위의 주체를 별도로 표기하고 싶을 때 이것처럼 for you to say 아니면 for me to come in 처럼 별도로 표기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of 명사 투부정사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고요. 일상생활에서 가끔씩 맞닥뜨리는 표현인데 It is very kind of you to help me 입니다. It is very kind of you to help me. To help 앞에 of 명사가 왔죠. of you to help me 이렇게 됐죠. 그래서 it is very kind 친절하군요. of you 내가 당신이 help me to help me 나를 도와준 게 매우 친절하다. 도와주다니 당신 정말 친절하군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친절하게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되겠죠. Thank you. It is very kind of you to help me. kind나 bad, good, cruel, 잔인하다, 이런 것들처럼 사람의 어떤 태도, 성격, 성질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는 of가 이제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로 사용된다라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많은 분들이 대개 이제 평균적으로는 it is very kind of you to help me 이런 식으로 행위를 보고 그 행위에 대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할 때 예를 들어 it is very rude of you to say that to me 그런 걸 나에게 이야기하다니 너 정말 무례하구나. 혹은 it is very rude of you to behave that way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다니 너 정말 무례하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행위를 보고 그 행위에 대해서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판단할 때 감탄문처럼 이제 사용되는 거죠. 이럴 때 되게 of를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실용 영어에서 사용하기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부정사의 이제 시제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동명사에서 동명사 그 자체를 그대로 쓰면 문장 서술어와 동일한 시제를 가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부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She seems to be ill. 그녀는 좀 아파 보인다죠. 그런데 She seems to have been ill 하면 아팠던 것처럼 보인다. 즉 동명사의 시제, 과거 시제를 나타낼 때와 동일하게 부정사의 과거 시제도 have 다음에 pp 형태를 씁니다. 그래서 to have 과거 분사가 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she seems to have been ill 한다라고 하면 원래 she seems to be ill 이었는데 she seems to have been ill 이라고 한다면 과거에 아팠던 거죠. 그래서 아팠던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되겠죠. 부정사는 좀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차근차근 보시면 되고 일단 개념이 확실히 정립이 되신 후에 사용을 하시면 좀 더 나을 듯 합니다. 일단 제가 알려드린 이런 개념적인 부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를 기반으로 하셔서 다른 서적이나 이렇게 참고하셔서 부정사를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